경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오늘 딱 보면서 데야와 카바니 둘만이 제가 받는 그 주급값을 한 거 아니냐. 나머지는 다 이게 주급 루팡들입니다. 아주 그냥. 오늘 주급값을 한 선수는 맨유에서 가빠니하고 데야밖에 없다. 생각이 드네요. 아니 상대가 뉴캐슬이었잖아요. 뉴캐슬이 지금 이제 막 강등권에 막 이렇게 바짝바짝 타있는 팀이잖아요. 20개 팀들 중에 19위입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1승밖에 없던 팀이었는데 질 뻔했네요. 진짜로 질 뻔했어요. 레알로. 지금 많은 분들이 눈 썩는 경기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전반 7분 만에 오늘 뉴캐슬의 생 막시맹에게 그냥 탈탈탈 털렸어요. 예, 탈곡기처럼 메뉴가 좀 털렸는데 계속 끌려가다가 후반 71분에 가빠니가 이제 골 넣어가지고 후반전에 교체 투입됐거든요. 워낙 경기력이 안 좋으니까 랑닉 감독이 선수 교체를 좀 빨리 해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1대1로 비겼습니다. 카바니 같은 경우는 후반전에 들어가서 45분 뛰었는데 45분 뛰고도 맨유 선수들 중에 슈팅을 가장 많이 때렸고요. 가장 많은 유효 슈팅도 연결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카바니가 잘한 거죠. 예.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선수들이 너무 못한 거야. 훨씬 더 많이 뛰고도 카바니보다도 더 활약이 저조하거나 슈팅을 못 때렸다는 얘기니까 카바니 잘한 거지만 다른 선수들이 와 진짜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 골키퍼 데야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은 진짜 제 8회 전성기 맞네요. 오늘 이제 이게 원래 데야가 자꾸 이름이 나오면 골키퍼 이름이 나오면 그 팀이 못했다는 얘기야 사실. 예. 그래서 자꾸 말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맨유가 좀 못한 거죠. 오늘도 데야가 이번 시즌 자꾸 이름이 나온다는 건 맨유가 그만큼 경기력이 안 좋다는 건데 오늘도 데야가 특히 그 경기 막판에 알미론의 그 가마차는 왼발 와 그거 따라가서 그거 손가락으로 쳐낸 거는 이게 진짜 예술이네요. 예. 전반전에도 생 막시맹이 딱 앞쪽에서 잘라 들어간 거 물론 그건 슈팅이 좀 약하긴 했지만 그걸 잘라내기도 했었는데 데야도 선방이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제가 스탯을 한번 볼까요? 수비 쪽에 데야가 오늘 세이브를 7개를 했네요. 7개를 해서 7개. 세이브 7개는 한 2경기 합쳐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야는 정말 엄청난 세이브였지만 맨유는 엄청나게 슈팅을 허용을 했다. 얻어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과는 1대1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 넣었던 가빠니 그리고 이걸 정말 막았던 가데야 이렇게 두 명이 정말 이 주급값을 한 건데 그러니까 카바니는 약간 맨유의 부적 같은 느낌도 있어요. 카바니가 맨유에서 득점을 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는 진 적이 없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8승 2무 무패였는데 오늘도 역시 골을 넣고 지진 않았어요. 확실히 카바니가 이게 좀 이런 거는 이제 팀에게 있어서도 실질적인 어떤 그 승점으로 이어지는 그런 활약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주급값을 한 자기의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밥벌이를 한 두 선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냐 맨유가 이 얘기 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저 일단 첫 번째는 감각의 문제가 좀 있었다고 봐요. 감각의 문제. 그거는 뭐냐면 맨유가 지난 현지 시간으로 11일 경기하고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2경기를 최근에 못했어요. 브랜트포드 경기, 브라이튼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한 2주 만에 경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각들이 안 좋아. 패스미스나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좀 문제였다. 두 번째는 이게 감각들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질서가 부족했어요. 랑닉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맨유가 좀 독특한 포메이션을 쓰고 있잖아요. 좀 화살표 포메이션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4-2-2-2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라인 간의 간격이나 선수들의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렇게 세워놓으니까 사이드가 비게 되면 사이드도 커버에 들어가고 안으로 들어오고 막 풀백들이 전진하고 그래서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질서가 조금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뛰어서 이런 것도 있겠고 또 하나는 랑닉 감독의 전술이 지금 이렇게 뭐 다
팀에 녹아들었다. 선수들이 이걸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게 보기가 어렵잖아요. 랑릭이 부임한 이후에 오늘은 네 번째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있었고 챔피언스리그 영 보이스 경기 있었고 바로 지난번 이제 노리치와의 경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네 번째 경기인데 확실히 랑릭 감독의 이게 좀 사실 어렵죠. 평범한 포메이션이나 평범한 전술이 아니기 때문에 팀이나 선수들이 이걸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중간에 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약간 훈련 부족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질서가 좀 부족했고 질서가 부족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이 랑릭 감독의 4-2-2 포메이션에 있어서 핵심은 압박입니다. 우리가 이제 투엘이나 클럽 감독이 이 랑릭 감독의 직간접적인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압박을 상당히 잘하는 팀인데 질서가 떨어지면 압박이 안 되죠. 개개인들은 열심히 뛰려고 하는 모습은 있었어요. 근데 단위 압박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조직적인 압박이 잘 안 되니까 느슨하게 풀리더라 이런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어떤 게 또 있었냐. 자, 이게 제가 오늘 경기에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90분 동안 뛰면서 섰었던 평균 포메이션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맨유가 이제 오른쪽이고 왼쪽이 뉴캐슬인데 맨유는 라인을 어쨌든 저렇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상당히 올려놨잖아요. 그죠? 반대로 뉴캐슬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맨유가 뒷공간, 데야와 저 넓게 벌어져 있는 뒷공간은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로 벌어져 있는데 저렇게 넓게 벌어져 있는 뒷공간을 누가 때렸냐? 10번이 누구냐면 뉴캐슬의 생 막시맹입니다. 여러분들 뭐 울버햄튼의 아다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다마보다는 조금 더 버전업된 레벨업된 선수인데 이 생 막시맹이 워낙 빠른 선수다 보니까 뒷공간을 계속 쳐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오늘 정신을 못 차렸어요 맨유가. 사실 그 생 막시맹이 골도 한 골 그 7분 만에 골을 넣기도 했지만 그거 말고도 한 두세 골은 사실은 어떤 식으로는 더 만들 수도 있었다고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좀 많이 만들었었고 이렇게 뒷공간이 좀 털렸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였냐면 뒷공간이 저렇게 넓게 벌어진 문제도 있었지만 바란도 오래간만에 나왔잖아요. 지금 바란도 11월 초에 경기 뛰고 2달 만에 오늘 복귀했거든요. 19번에 지금 바란인데 바란도 와 오늘 실수도 많고 압박이 조금 느슨해지고 사실 바란은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레알 마드리드 시절 때도 이제 세르히오 라모스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맥과이어하고 좀 나온 것도 좀 있었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뛰어서 그런지 좀 힘든 경기가 있었다. 어려움이 좀 있었다. 이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 레시포드하고 부페의 어떤 포지셔닝 자체도 전반전에 이 전반전 포메이 선발이니까 저는 요것도 약간 미스가 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페가 오늘 약간 왼쪽으로 돌면서 중앙 쪽으로 갔었는데 부페는 조금 더 중앙에서 자유롭게 프리롤을 주는 게 어떨까 좀 싶어요. 약간의 메잘라와 같은 느낌으로 좀 측면과 중앙을 좀 오갔는데 약간 어색한 느낌이었고 그다음에 오늘은 특히나 부페가 그 긴 패스 앞쪽으로 뿌려주는 연결이 너무 떨어지던데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들은 모른다고 하냐면 뭐 부페가 자꾸 귀신 보냐 왜 아무도 없는데 거기다가 막 때려놓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페가 뭐 개인 어떤 컨디션 문제도 있었겠지만 저 어떤 포지셔닝 문제도 좀 있었다 좀 보이고요. 또 하나 레시포드 같은 경우도 레시포드는 저 위치보다는 반대쪽으로 돌려놓는 게 좋아요. 레시포드는 오른쪽보다는 왼쪽에서 꺾어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저 위치에 갖다 놓으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 그래도 랑릭 감독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준 건 좋았어요. 이게 쇼샤르 감독 때하고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랑릭은 결단이 좀 빨라요. 후반 시작하면서 2명을 그냥 교체해버립니다. 저 11번에 그린우드 빼고 카바니 넣고요. 그다음에 프레드 빼고 제이든 산초를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제이든 산초를 저 레시포드 위치에 놓고 레시포드를 반대로 돌려요. 왼쪽으로 익숙한 포지션. 전 이게 그래도 후반전에 경기를 좀 이렇게 끌어올리는 맨유가 좀 더 그나마 좀 살아나는 결과로 좀 이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랑릭 감독이 결단을 좀 빨리 내리는 거 요거는 조금 확실히 숄샤르 감독 때보다는 좀 달라진 지점이다. 그런데 여전히 경기력이 그 랑릭 감독이 아마 원하는 혹은 랑릭 감독이 이 정도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결과까지는 멀어요.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랑릭 감독이 오늘 네 번째 경기고 오늘 지지 않았으니까 2승 2무 패배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꾸역꾸역 비기거나 꾸역꾸역 이겨요.
사실 앞섰던 노리치와의 경기 때도 호날두 PK 아니었으면 그거 이기지 못했을 경기거든요. 예. 오늘도 사실 굉장히 어렵게 비겼잖아요. 이게 확실히 아직까지 녹아들지 못하고 있어요. 예. 뭐 악재도 좀 있다고는 하겠지만, 그리고 이게 몇 명은 이게 랑닉 감독 전술에 맞나 이런 싶은 선수도 좀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호날두 얘기도 하는데 호날두에 대한 사실은 그 문제의식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랑닉 감독이 압박 전술을 상당히 좀 이렇게 강조하는데 호날두가 그런 압박 전술, 전방 압박 전술에 맞느냐 이런 것도 좀 하나 아까 그 파울 때문에 계속 얘기하시는 거군요. 아까 프레이저한테 호날두가 달려와서 확 했던 그 장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뭐 장면으로 분석할 수는 있겠지만 전술적으로는 호날두도 그렇고 저는 맥과이어도 사실 좀 그래요. 저는 맥과이어도. 네. 그러니까 이게 라인을 기본적으로 클롭 감독도 그렇지만 투엘도 그렇고 라인을 올려놓고 싸우는데 발이 너무 느려. 저는 본질적으로 랑닉 감독 축구를 하기에는 이 선수들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오른쪽도 오늘도 달로가 나오고 완비사카가 못 뛰잖아요. 완비사카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태클왕, 수비를 잘하는 선수지 공격을 잘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근데 4-2-2-2 할 때는 풀백은 전진성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사이드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달로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이 맨유에 지금 랑닉에 맞지 않는 선수들이 있다. 이거는 아마 사실은 고민이 좀 될 거예요. 랑닉 감독도. 여하튼 좀 오늘 쉽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다음번 경기가 맨유가 이제 18위 버니와의 경기인데 버니는 순위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실점을 많이 하는 팀은 아니에요. 골을 지질이 못 넣어가지고 순위가 떨어져 있지. 그러면 맨유가 사실 이런 공격력이나 이런 전술의 파괴력이라고 한다면 이 버니도 이제 주중 경기죠. 다가오는. 요거 어떨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 랑닉 체제가 되면서 지진 않고 있지만 참 이기는 것도 쉽지 않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2주 만에 경기를 뛰어서 그런지 감각도 좀 떨어져 있다. 이거를 단시일 내에 얼마나 끌어올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은 카바니하고 대야만 보였네요.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